안녕하세요. 건강한 아침 유지은입니다. 계절마다 건강관리법이 따로 있듯 여름에도 특성에 맞는 관리가 꼭 필요하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질병이 겨울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여름철 우리 몸의 상태를 표열리한 상태로 본다고 합니다. 겉은 덥고 속은 차다라는 뜻인데 기온이 높아 피부와 상체는 열로 달아오르지만 몸속은 오히려 차가워지고 기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올해도 찾아온 강렬한 더위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늘 한의학 전문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필한방병원 한방내과 김재학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처럼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 유독 피곤하고 쉽게 지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초한여름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의 균형이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초여름에는 기온과 습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몸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특히 밖은 덥고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차가운 환경이다 보니 몸의 체온 조절 기능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일교차도 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깊게 쉬지 못하다 보니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것이죠. 특히 더워지기 시작하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찾게 되는데 차가운 음식은 위장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 소화력을 떨어뜨려서 몸의 회복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은 몸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여름에는 아직 몸이 더위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량이어도 평소보다 더 쉽게 지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다 보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체력이 떨어지고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왜 벌써 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기 쉬운데 초여름에는 더워진 날씨와 높은 습도 때문에 몸이 쉽게 식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강하게 틀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호흡기를 자극해서 편히 호흡하지 못하게 되고 낮은 방의 온도가 중간에 잠에서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몸이 휴식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충분히 쉬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에 충분히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몸이 개운하지 않거나 낮 동안 멍하고 피곤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이런 이유로 수면 문제가 생긴 게 아닐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가 시작이 되면 배탈이나 수환불량 같은 이 위장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름에는 위장 기능이 왜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건지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몸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위장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위로 차가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소화 기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이 쉽게 상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급성 위장염 같은 문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평소 속이 냉하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설사나 복통,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이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초여름부터 위장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소 흡수가 저하되고 사지 말단으로 혈액순환이 악화되어서 몸 전체 컨디션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름부터 위장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날이 더우면 아이스커피나 냉면처럼 차가운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차가운 음식이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되면 위장 기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더위로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위장이 더 쉽게 나빠질 수 있는데 차가운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설사, 식욕 저하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몸은 덥고 속은 차가워지는 상태가 반복되면 전체적인 회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예민한 상태인데 차가운 커피나 음료를 반복해서 마시는 습관은 위장 기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에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위장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하고 담백한 식사가 오히려 도움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순간은 시원하지만 오히려 몸을 더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초여름일수록 속을 너무 차갑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벌써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초여름부터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높은 온도의 야외와 낮은 온도의 실내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 피곤하게 됩니다. 또 더울 때 혈관이 확장되어 열을 발산시키려고 하고 추울 때는 혈관이 수축되어서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작용이 과하게 반복되면 혈관의 스트레스가 커져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찬바람을 오래 쐬게 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뒷목이 시리거나 아프고 두통이나 어깨 뭉침 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은 필요하지만 몸이 과하게 차가워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무실처럼 냉방 환경에 오래 있는 분들은 몸이 계속 차가운 상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무겁고 피곤한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냉방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냉방병 같은 경우에는 감기 증상이랑 유독 비슷해서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냉방병과 감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두통이나 몸살처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냉방병은 주로 냉방 환경에 오래 노출된 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고 난 뒤에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냉방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는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발열이나 콧물, 인후통 같은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와 냉방병은 증상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따른 증상의 변화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날이 덥다 보면은 수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왜 수분 관리와 체온 관리, 특히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원인이 있을까요? 초여름에는 땀 배출이 많아지면서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초기에는 갈증이 생기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등이 생깁니다. 초기를 지나 중기로 넘어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두통, 어지럼증이 동반되고 근육에 쥐가 잘 날 수 있습니다. 더욱 심해진다면 의식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로 인해 땀이 배출된다면 충분한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만약 더운 날 야외에 오래 있거나 탈수 증상이 지속되면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체온이 과하게 올라가서 몸속의 단백질들이 변성되고 경련하거나 실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냉방을 하거나 몸을 차갑게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냉방병이나 추위로 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너무 덥거나 차갑지 않게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보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잠도 설치고 그러다 보면 몸이 무거워지면서 축 처지는 느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여름철의 강한 더위를 서사라고 해서 몸의 양기를 손상시키고 진액을 소모시켜서 심장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양기가 손상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고 진액이 소모되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 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습기를 한의학에서는 습사라고 하는데, 습사가 몸에 침범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탁하게 만들고 기의 흐름을 막아 소화 기능을 저해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비장과 위장이 수분 대사를 조절한다고 하는데, 습사로 인해 소화불량, 식욕 저하,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서사와 습사를 막을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약을 통해서 몸의 진액 소모를 막고 양기를 보존하는데, 맹문동이나 오미자 같은 약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습사가 많아서 몸의 기혈이 순환이 잘 안 된다 판단하면 진피라고 해서 귤 껍질을 말린 것이나 곽향 같은 약재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재들은 차로도 마실 수 있으니 여름철 서사와 습사를 막기 위해서 차로 우려서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몸 상태가 나빠졌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처방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약 이외에도 머리가 무겁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침치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의 회복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수분 보충이 기본 바탕입니다. 또 실내외 온도차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오래 쐬지 않도록 하고 몸이 과하게 차가워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나빠지는 몸 상태가 여름철 더위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초기에는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여름에는 생활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기보다는 몸이 천천히 계절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위에 맞서 무리하게 버티기보다는 충분히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에 반복되는 냉방병이나 위장장애, 만성피로 같은 증상들은 한방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한방에서는 단순히 증상 하나만 보진 않고 몸의 회복력과 균형이 왜 무너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 여름철에는 냉방으로 인해 목과 어깨, 복부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서 순환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침치료를 통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뜸치료는 몸이 과하게 차가워진 상태에서 위장 기능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맞춤 한약을 통해서 체질 개선이나 몸 상태를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고 식욕 저하나 소화 기능 저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냉방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서 자세가 굳고 목, 어깨,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긴장된 근육과 자세 균형을 함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단순히 한 가지 증상만 있는 경우보다는 수면 문제, 위장 기능 저하, 피로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몸 전체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한 아침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출근길 건강한 아침을 선사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 건강. 평소에 궁금했던 여러 질환과 증상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건강과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을 챙기며 즐겁게 지내는 우리 모임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2925번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30분부터 함께하는 건강한 아침 유지은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한방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그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릴수록 건강에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적당한 땀 배출은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땀을 흘리게 되면
몸 안의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쉽게 탈수나 피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땀을 빼는 행동이 반복되면 오히려 체력과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여름에는 원래 입맛이 없으니까 한 끼 정도는 굶는 것도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더워지면 입맛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식사를 계속 거르게 되면 몸의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여름에는 이미 체력 소모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끼니를 자주 거르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초여름은 단순히 조금 더운 시기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봐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수분 보충은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피곤한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학 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아침, 오늘 끝곡으로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